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다 알지 않나요? 이름 얘기하면 좀 쪽팔릴 때가 있어. 월말 경마입니다. 5주간의 4월 경마를 마무리 짓는 월말 경마고요.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경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음담 배설 방송입니다. 공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오경주입니다. 기카호프도 선입권에 전개되는 마피기인 만큼 1000m인 적정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10번만 6릉이 발주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취입 타이밍도 있고 기복도 있고 한다면은 저는 10번만 6릉이가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 주도하고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3번, 5번, 8번. 선두는 5번 비카우프로 바뀌었습니다. 5번 비카우프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0번, 6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좀 이렇게 얼굴에 개그름이 좀 껴있지 않나? 좀 뻔뻔하죠? 네. 아 정말 간만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가 자신 있는 경주라고 맨날 그 더버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자꾸 접하였는데 적중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조금 무안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예상가고 전문가인데 지가 자신 있다면 맞춰야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뻔뻔하게 자랑을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배당도 괜찮았죠? 27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는, 이제 문자 싫어? 문자 좀 신청해. 무통장 문자는 뭐 검빛 가면 계좌번호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060 말고 무통장으로 해달라고 몇 번을 말을 해도 문자 신청 안 하네. 문자는 현금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요즘 돈 딸려갖고. 여러분 돈 딸리잖아요. 돈 딸려갖고 내 방송 보는 거 아닌가? 상부상조해. 내가 좀 얄미운 것도 있지만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방송 찍어서 출연료라도 나와야지. 문자 신청 금요일날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필 받으면 예전에 그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9주 연속 적중을 할 때도 제가 필이 꽂히면 이 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연속 적중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경마가 상당히 좀 혼전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주조차도 월말 경주에서는 이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월말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거 아니야. 내 히든카드 하나 남겨놓고 야 나 만약에 이번 주 내내 돈을 못 벌면 이거 한 방으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카드를 남겨놨을 거 아니야. 마음마다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 애들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말은 뭐 물만 처먹나? 그잖아. 뭔가를 먹여야 되니까. 그런 마필들이 한두 마리씩은 있다는 거죠. 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조차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너무 과실하지 마시고, 한대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뭐 정치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재밌는 얘기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이 마누라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와이프, 집에 있는 사람. 이 마누라라는 표현이 좀 저속해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마누라라는 표현이 결코 저속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마누라라는 표현은 원래 그 인연 데뷔였나요? 데뷔마마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마노라라고, 마노라 이렇게 불렀다고, 마노라님이라고 불렀다고. 어원에 전해지고 있죠. 이거 역사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마누라가 발음하기 좀 어려우니까 마누라로 바뀌어서 이제 내 마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그거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야. 마누라라는 호칭이 그렇게 데뷔명왕가 불렸던 호칭으로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결국 모든 주도권은 이제 마누라가 쥐고 있다는 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모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 뭐지? 여러분들 마누라 뜻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오히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경마는 특히나 그런 게 많죠. 네,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알고 들어갔을 때의 그 적중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여러분들보다 새끼손톱만큼 더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충실하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마를 즐기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매출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시청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음성도 많이 들어주고.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더버가면 인승구치 적중 그거 하나 잘난 체 할 거 있고요. 나머지는 싹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잘난 체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네. 상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뜬금없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3, 5, 6, 10 3, 5, 6, 10 4개의 승부처를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더버가 메인 승부처 6경주로 선정을 해봤고 지난주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더버가 메인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뭐 주구장창 얘기하는데도 제주경마는 안 들어 여러분들이. 승부경주만이라도 좀 들어라. 좀 징그럽다. 내가 전화하는 전화비도 안 나와 제주도에.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 내가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1경주예요. 11마리 앞에 있다. 뭐 눈에 딱 들어온 말은 사실 없는데 관심 가는 마패들은 몇 두가 있죠. 일단은 이 8번 파티 투게더 이게 지금 이번 경주가 데뷔전입니다. 주행검사 2번을 뭐 불참을 하고 거의 1년을 놀았죠. 그러면서 4월 1일날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먹어요. 스스로 끌면서 제어만 해도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포인마더라고요. 스트롤의 자마인데 슬림버 파티라는 자마인데 이 스트롤이라는 분마의 혈통이 우리나라에 온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에 13조에 있는 큐피드 파워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부터 단거리에서 상당한 강단을 보였던 마필이죠. 지금 2등급 올라가서 좀 깨우락지 되고 있는데 이게 포인마예요. 포인마라는 것은 어차피 임신해서 들어온 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태어난 거지 임신해갖고 들어와서 이걸 포인마로 구분을 하죠. 대상경주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돈은 어느 정도 들여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 8번 파티 투게더가 주행검사 모습이라든가 혈통적인 값어치를 본다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맛입니다. 솔직히 스스로 끌고 가는 맛도 있고 해서 그래서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다른 마패들의 능력이 크지가 않다. 별거 없죠. 그래서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8번은 일단 축막감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1번 금강대로는 발주한 이후에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나서 중속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 아직 멀었고 2번도 안 되고요. 호승지마 선행은 가죠. 순발력이 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죠. 계속 밀고 나가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변화가 없고 또 밀고 나가겠죠. 밀고 나가서 뭐 버티긴 오겠지만 뭐 만만한가? 맨날 걸어가는데 3번 전사의 후회가 좀 팔리는데 이게 저는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주한 이후에 두세 번 밀면 스피드도 있는 모습인데 경주를 주도하죠. 그리고 직선에서는 자꾸 채찍을 동반하려고 이제 막 애를 써요. 단거리는 뭐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최은경 기수는 채찍이 좀 약하죠. 네. 뭐 최은경 기수를 평가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이 기수는 데뷔할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타건 지랄을 하건 간에 뭐 어떤 예상가는 최은경이가 말을 너무 부드럽게 타서 잘 타는 기수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소문도 돌았다고 해요. 부산에. 부드럽게 타는 건 좋아. 그러면 마필이 힘을 한번 쏟을 수 있게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때려야지. 근데 때리는 게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는 들어와요. 최은경 기수가 성적이 뭐 나쁜 기수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 믿음감을 못 주죠. 그래서 말이 끌고 들어오면은 은계가 좀 얹혀 있으면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과연 데뷔전에 선행을 낚아쳐야 되는데 3번 호승지마가 선두권을 이끌 것이고 3번 전세가 거기 따라가서 직선에서 주행검사처럼 택식을 이렇게 엉성하게 된다면 과신할 수 없죠. 그래서 한두 번은 뛰는 걸 지켜보고 싶은 느낌이고요. 뭔가 게임 체인저는 사실 뭐 주행검사 때 모습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좀 앞이 이렇게 흔들리죠. 찌그덕거리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행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마피들이 몇 마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똑바로 뛰는 것 같지만 말들은 항상 지멋대로 뛰죠. 그래서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그걸 제어하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봐. 뭐 그거 단순한 거 아니야. 뭐 기계도 아닌데 우리도 100m 달리기 하면요 뭐 똑바로 뛰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가다 보면 힘들고 뭐 다리도 아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기우는 거죠. 한쪽으로. 또 딴 데도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이 마필이 주행 검사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사실. 또 마방도 이적을 했죠. 구영준 마방에서 윤영기 마방을 이적을 한 상태에서 주행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4천만 원짜리로 이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데뷔전에서는 싹소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주행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채찍발은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전을 경험한 만큼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사실 6번, 7번은 그렇고 9번만 막강볼트도 호승지마랑 비슷해요. 선행가 갖고 자빠지는 말인데 이 두 마리가 싸울 거예요. 아마 3번, 9번이 지들끼리 좀 가자 좀 앞에 이러면서 지들끼리 대화하다가 둘 다 자빠질 수가 높습니다. 남양여걸이 지난번 경주 때 기습적으로 한번 선행을 나서서 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버페이스죠. 남양여걸은 사실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발주가 나아지면서 선두권 가담을 했는데 이 무리한 경합 때문에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가서 참고 한 발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마필이지 너무 무리하게 좀 마필이 좀 살아나니까 이런 거죠. 마필 컨디션 살아나면은 앞에 갖다 붙여놓고 요즘 경마는 선행만 오리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앞에 붙여놓고 경주를 풀려고 했는데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아예 무시는 못하고. 해운대 여걸은 딱 주행검사만 좋았죠. 너무 좋았죠. 주행검사 모습은 뭐 그냥 뭐 1, 2마처럼 뛰었었는데 뭐 자꾸 이제 뛰고 나면 근육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한번 앞에서 이제 안쪽 1번, 2번 게이트에서 한번 선행을 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선행을 가서도 이따위로 뛴다면 이건 똥말이고 지금까지는 선행이 편하지도 않았었고 모래를 맞는 방식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외곽 12번, 1번 게이트로 밀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저는 8번 파티투게더를 놓고 하겠습니다. 8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오마 게임 체인저가 그래도 주행이 안정화됐고 데뷔전을 치러놨기 때문에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 뭐 4번마 전사의 후에 10번마 남양여걸 이 마필들을 배팅권 안에서 제외는 시키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8번을 놓고 오마 게임 체인저 이거 한방마권이 몇 배 나올지 모르겠네. 8번 놓고 뭐 4번 10번 그리고 혹시나 또 위험명이 탔다고 또 한번 호승지만 버텨버리면 할 말 없으니까 신마들이 있으니까 3번까지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8번 놓고 5번, 8번 놓고 3번, 4번, 10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11마리 앞이고 이거 그냥 딱 3마리 싸움인 것 같아요. 뭔가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나 지난번에 뚜껑 열려갖고 죽는 줄 알았네. 이 최강 코스원이 그랬었죠. 아니 전개가 어렵지 않은 선두권에 가담하는 전개인데 얘가 한번 쉬었다 뛰어. 정말 짜증이 나갖고 한번 숨고르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뭐 워낙에 뭐 1000만 원짜리만 뛰면 또 얼마나 뛰겠습니까? 아니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는 이거 1000만 원 잘 사왔던데 1000만 원 이상 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박자 쉬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김호수 기수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를 못했죠. 하지만 또 직선에서는 탄력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또 한 박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준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기수에 좀 부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 이렇게 한번 때려 먹으려고 했던 마필은 또 때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날 경주에서 이 최강 코스원이 이 연승식이 1.0배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짜 쉬지 않고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마감 1분 전까지 쉬지 않고 돈이 들어갔었고 그래도 뭐 순위권 안에는 무조건 오겠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주행검사 모습이 뭐 아주 베스트였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에게 연승식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정보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승식 1.0배를 지켜줬던 마필이 깨졌어요. 수리권에 진입을 못하고 4차를 갖다 대면서 돈이 죽었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잖아.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돈 없으니까 연승식에다 뭐 10,000원, 20,000원 사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1,000,000원씩 배팅해요. 예. 그 1.1배, 1.2배 먹겠다고. 아니, 은행이자보다 나은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 1,000,000원 넣으면 1분 한 3초 만에 1,100만원 줘. 1.1배면. 1,000,000원 넣으면 1분 2초 만에 1.2배, 1.3배면 200만원, 300만원 줘. 이런 장사가 어딨어, 세상에. 그게 확실하다면.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당판의 요소도 그렇고, 최강포수원이 분명히 지난번에 무슨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위로 팔리고 개 병신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승부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없죠. 거기다 유연명이 태어났으면. 배당판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저는 오늘 최강포수원을 충격감으로 세우겠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보였었고. 아토미지도 괜찮았어요. 4번 마피. 1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다 보니까는 뭐 선두권을 가담하면 되고, 약간 좀 선두권이 이렇게 배당이 나왔던 게 없는데 능력들이 별거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풀빵이긴 했어요. 솔직히 뭐 큰 능력들이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오대장군하고 어린 여왕,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38.2배를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막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였었죠. 인기 1위로 8년 7번 예스레드는 능력에 비해서는 과포장된 마필이고 충분한테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인기 1위 팔리건 나발이건 간에 이 마필로 공략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어린 여왕 놓고 계속 내내내내 바닥에서 땡기고 있는 3호 오대장군은 봐줘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 드렸어요. 지난번 방송 4월 7일자 방송 보시면 다 나와요. 그달 경주가 1경주였었죠. 38.2배의 배당을 제가 방송에서 맞춰드렸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고. 게시판에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경주 끝나고 나서 내 방송 보고 맞췄으니까 내 문자 하나 신청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이 한대건의 팬 여러분들은 아주 굳건하십니다. 그냥 빼먹을 것만 빼먹겠다, 빨대 꽂아갖고 뭐 그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점점 더 숨겨. 나는 뭐 방법 없는 줄 알아? 농담이고요. 예. 이런 거 맞추면 대건이한테 뽀쭈진다 생각하시고 좀 문자 신청하고 그래요. 방송에서 이렇게 38배짜리를 그냥 막 쳐주는데 어느 방송이 그렇게 얘기해주나? 솔직히 말해서. 뭐 지난번 얘기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냥 불쌍한 놈이 자꾸 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토미지는 가능성을 남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번에 7번 게이트, 이번에 4번 게이트 좀 편성도 허접해졌기 때문에 뭐 선두권 놔두겠지 뭐. 가담을 하든가. 안 될 것도 없고. 이게 제끼리 박권일 거예요. 5번, 4번이. 점배당 한 2배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른 말이 없어. 뭐 제가 3마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번만 새로운 스타입니다. 새로운 스타 아니고 새로운 스타. 갑자기 발음이 세지지? 이게 참 말이 진상입니다. 이 1200m, 1300m, 1300m 계속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죠. 데뷔했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됐다 안 됐다 뭐 그게 틀어지죠, 말이. 발주기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었었고, 지난번에 인기 2 팔릴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발주가 안 좋은 마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지 없죠. 꼴찌였습니다. 편성 좋고 또 안쪽 게이트고 최시대 기수고, 발주기 이탈 능력은 최시대 기수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발주만 좀 제대로 나와준다면 기본적으로 순발력 싸움을 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못 잡으면 똥도 안 나와. 그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가 좀 코스를 좀 잘 잡았으니까 좀 더 가담했으면 좋겠고. 이제 대안을 팔리는 친구가 번케 장군인데 계속 이제 입상 한번 똥말 편성에서 하고 나서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졸전이에요. 지난번에 우측 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됐고요. 말은 안 나빠. 다시 말하면 저기 때문에 보면 안 나쁜데 이게 결정력이 없는 것 같아, 말이.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띄워주는 모습을, 또 우측 다리 저름이 있었으니까 띄워주는 모습을 좀 한두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마 선샤인 볼트가 대안으로 팔리는데 얘는 둔합니다. 발주가 안 되죠. 발주가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직선에서 패죽이니까 말이 또 뛰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나피들은 이렇게 직선에서 걸음을 보이니까 장거리 가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장거리 가면 더 안 뜁니다. 고기가 선천적으로 높고, 이러한 나피들이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수와의 호흡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주행검사 모습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
아직은 덜 다듬어진 모습이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뭐 쓸데없는 경주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 5번, 4번. 네, 5번, 4번이 기본 막건인 것 같습니다. 5번 놓고 최강 포스원을 놓고 3번 아톰이지. 1번은 새로운 스타와 뭐 7번 번개장군, 8번마, 선생의 뭐 이런 나피들인데 그냥 5번, 4번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5번, 4번 놓고 끝났고 5번, 4번 놓고 3번 막건 뭐 1번이나 7번 이런 나피들 3번으로 한번 공략해보세요. 근데 월말 경주니까 이렇게 쳐 안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다른 말들을 내가 이거는 조금 의심해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 네,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것까지는 인정. 자, 상경주입니다. 부산경마 상경주.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죠. 돈 한번 들이대볼 수 있는 경주. 이 11마리 앞이 출전하네요. 신마도 어울려 있고, 뭐 신마라고 해봤자 뭐, 10번만 높이고 도다샤?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마피들은 기존에 뛰었던 마피들이죠. 경주거래 1300. 3번만 문화대로, 뭐 7번만 퍼스트 위닝. 이 마피들이 지난번 경주 때, 직전 경주 때,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남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번, 7번 막건을 공략을 할 생각이면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지는 않았겠죠. 전 두 마필과 똥말로 봅니다. 네. 이 두 마필이 정말 골라냈던 편성이 기가 막힌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을 위해서 이러한 마필들을 따로 모아놓고 경주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들이 없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냈었고요. 뭐 7번 펄스위닝 같은 경우는 대끼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워낙에 편성이 약했던 편성이었던 거. 그래서 3번, 7번이 두 마필 다 능력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번번 높이검 도다샤가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1300m를 도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름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높이검 도다샤. 예. 이 마주가 좀 뭐랄까요?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높이검 도다샤가 이 백제의 가요죠. 백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존하는 자료가 남아있는 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검 도다샤. 다 학교 때 배운 건데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 이거 굉장히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 멋있으면 뭐야 씨발 내가 막건 사면 들어와야지 그죠? 예. 자 이번 상경주 한대건 막건 사는 대로 한번 꽂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대건만 믿고 막건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상경주 자신 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리 1600m 11마리 앞이지. 이제부터 이제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죠. 거기다 경주가 1600m.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9마 골든블리, 3마 온누리 강자가 인기권을 대두되고 있지만 두 마필다. 뭐 편성에 이점을 온 거지 능력으로 왔다고 보기 힘들고. 그럼 또 이 마필들을 깰 만한 마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부러지게 들어온 마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골든블리 꾸준하게 띄워주니까는 그나마 좀 낫다라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도 쪽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8번마 성실승리입니다. 이 성실승리라는 마필은 정말 보여준 게 없죠. 그냥 꾸준히 착순권에만 들어오면서 얘가 뛰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을 보여준 게 별거 없습니다. 자, 마방에서는 결국은 마이너스 1.5kg의 감량 기술을 기원했고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1600m를 출전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실승리는 꾸준하게 직선에서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둔하고 애가 발주가 좀 안 되고 후밀권 경주를 인간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걸음 자체가 꾸준하게 탄력이 나왔던 마필이고 저도 이 마필이 1600m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끝걸음을 더 보여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편성 자체가 선두권을 이끌 수 있는 다른 4번마 리치볼트든가 3번 온누리 강자 뭐 이런 나피들, 9번 골든플리 이런 나피들조차도 느린 경주고 선행을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뭐 5번마 마인팩트라든가 6번마 케오바란 이런 나피들이 기술적으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직선주로 한 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전에 올라왔던 마필들이 약간의 어부지력이 있다고 한다면 잠재력을 보였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 한두 번을 때려 먹을 때 이런 편성 아니면 언제 때려 먹겠습니까? 상금 벌어야죠. 계속 반만충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얘는
이 성승승리라는 마필은 5착도 아니고 6착만 계속 드립다 갖다 대는 거예요. 상금도 안 되는. 5착까지 가야 상금 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마필로 보여지고요. 직접 한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무시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3번 오늘의 강단은 뭐 기술은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봐야 되고 3번 리치볼트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얘가 선행마입니다. 다시 선행형에 가깝고 계속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인기가 실려도 제가 잘라냈던 마필인데 송교영 기수의 단독 선행이죠. 안 될 것 없다고 봅니다. 밀고 나간다면 선행 나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O 바람도 꾸준하고요. 골든블릿은 뭐 객관적인 전력상 안 될 것도 없고. 자, 실마 퀸즈블릿이 또 팔리는데 안 될 거 없는 편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얘는 발주가 안 되죠. 계속 발주 들리고 늦발하고 매번 출발이 이상해도 출발체 불량 심사받고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들려 나오죠, 항상.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개 못 준다고 또다시 늦발하고 지랄 연병하면은 또 게이트 열리자마자 또 우리 팬 여러분들 저 개새끼, 저 호러 새끼 그러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전 이런 마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극단적으로. 발주가 좀 안 되고 늦발하는 마필인데 뭔가 좀 날라와서 3차 되고 4차 되니까 또 팔리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최상현 기술을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외곽의 최상현이는 어떻다?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최상현 기수가 기본적으로 싹수가 있는 기수가 맞긴 한데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몸싸움을 하면 의외로 근성을 보여주는 기수입니다. 하지만 이 최상현 기수의 가장 큰 약점은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아요. 제가 이걸 한 수십 번 수백 번 말한 것 같은데 최상현 기수는 이 약점을 고치는 순간에 정말 1, 2구에서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인기권에 팔리는 최상현 기수의 외곽 마필들은 항상 불안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퀸즈블릿이라는 마필이 발주에 대한 늦발에 대한 악벽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발주까지 매끄럽지 못한데 느리게 나와서 바닥권이나 아니면 중간에 밀어갖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리를 포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죠. 올 수 있죠. 개편성인데 뭐 있어요. 근데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8번 마필을 한번 이번 경주 이러다 또 이거 8번 꼴찌하면 어떡하지? 8번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한번 8번을 놓고 뭐 3번, 4번, 9번, 11번 뭐 이런 나필들 실력은 빼고 6번 8번 놓고 3번, 4번, 6번, 9번 뭐 이런 나필들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안정적으로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골든블릿을 놓고 하시는 게 맞죠. 아주 꾸준히 띄워줬으니까. 근데 전 의도적으로 한번 8번을 놓고 한번 이번 4경주는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 아니야, 내 거니까. 내가 막건해서 죽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들도요, 제 방송 보시고 제 얘기 안 듣고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막건 하잖아요. 아이 개새끼 이거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러고는 내가 또 얘기한 대로 들어오면 다 내가 대건이 말 들을 걸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참고하세요, 참고. 네. 이 말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어디 가면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경마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알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 새끼 발주 늦발한다고? 고개 쳐들고? 이번엔 잘 나오나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관점이 변화하시면 그 말에 대한 이름도 잘 안 까먹게 되고, 뭐 오늘만 하고 안 합니까, 경마 우리가? 뭐 3주 있으면 또 나오고 또 4주 있으면 또 나오는데 그 말이.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세요. 저도 기억 못하니까 자꾸 메모해 놓는 거예요. 복귀해 놓고.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안장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10마리 앞에 출전했죠. 제가 5경주와 6경주를 이어서 승부를 합니다.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마 5경주 하고 나서 6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데 엎어치기 들어간다면 오늘 상황이 이 두 경주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한 각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상승세는 있지만은 매번 팔릴 때마다 제가 똥마이라고 인기권에 팔리고 인기 1, 2 팔릴 때에도 똥마이라고 잘라드렸던 마필도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그렇게 못 버리죠. 그 마필까지도 한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뭐 큰 배당 노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뭐 10배 안쪽에서 노리는 배당이고 그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쌈짓돈을 좀 더 불리는 경주. 그래서 여기서 좀 잡어를 이렇게 불려갖고 제가 6경주에 이빨에 한번 들이대보려고 이 경주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6경주를 위한 쌈짓돈을 불리는 경주. 돈 불려서 6경주에 상관하는 경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경주 한대건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오늘 금요일 강말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공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5경주 5경주입니다. 피카호프도 선입권을 전개되는 마피기인 만큼 1000m인 적정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10번 육릉이 발주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취입 타이밍도 있고 기복도 있고 한다면은 저는 10번 육릉이가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 주도하고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3번, 5번, 8번 선두는 5번 비카우프로 바뀌었습니다. 5번 비카우프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0번, 6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 때문에 어떤 한 마필 때문에 개쪽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 그 개쪽을 당한 거를 누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제가 똑똑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저를 찾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아마 인기마로 팔린 겁니다. 그리고 이경주의 특징은 지난번에 재결시에 올라가서 구차한 변명을 했던 마필이 그런 마필도 한 마리 있어요. 그 마필도 관심이 있고 전력의 변화를 보인다기보다는 천성의 일정을 만났고 그 마필에 대해서 특징만 알고 있다면은 제대로 한 거야죠. 그런. 그러니까 의외로 이 경주가 되게 쉬워 보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가 야 네가 얘기 안 해도 뭐 그냥 다 알 것 같아. 이러면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야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분명 뭔가 있구나. 아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죠. 경마라는 게 너무나도 눈에 빤히 보이면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쉬워 보이는 경우는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죽을 때 죽더라도 이만큼 사야 된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다. 꼬여있다. 얽힌 실타래처럼 많이 꼬여있다면 그 실타래를 풀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멋진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에 이어서 하는 승부경주고요. 한대건 금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해보겠다고 주구장창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얘기합니다. 광고할 게 없어 놔두고 말을 어쩔 수 없이 시간 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이번 6경주 한대건 정말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5경주, 6경주 두 개의 경주로 오늘 금요일 경마 마무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평지에 맞춰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7마리 앞에들 7마리의 마필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2번, 7번을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도 지우는구나. 2번, 6번, 7번 지우면 1, 3, 4, 5 4마리 남네요. 요 4마리 안에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마리의 편차가 크진 않아요. 일단 그중에 가장 밀리는 마필 한번 골라볼까요? 이 5마 테이크 포밀즈입니다. 밀린다는 표현보다는 지난번에 뛴 걸음이 이게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경주거리도 1600으로 늘렸고 안 될 건 없죠. 선두권의 전기가 좋았으니까. 근데 이 마필 데뷔전 때 모습 보면 선행이 좀 더 편하고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라서 좀 찝찝합니다. 1600m가. 호흡기가 많이 따라줄까? 제 개인적인 판단. 그래서 저는 1번마 체스터 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에 놓쳤던 마필인데 제가 스파딜 파리의 모닝바람을 한 방 맞고 오늘 승부를 하면서 아테네를 방어를 했었죠. 그래서 개피를 받는데
아쉽습니다. 예. 이 체스터티는 이 공백기를 가지기 전에 이 휴양에 있었습니다. 이 공백기 때의 휴양이 뭐 별다른 질병이 없어요. 요배통은 있었지만 별거 없었고 돌아와서는 데뷔전 때에서 뭐 팔리지도 않았지만 없어 말이에요. 순발력도 없고 뭐 애가 뭐 맹해였어. 그 다음 경주였던 4월 7일 경주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건 걸음발로 이긴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지 걸음발로 이긴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주가 1600이었던 것도 대단했었고 예전에 뭐 1600을 소화했던 마필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순발력과 지구력 두 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에도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또 게이트 조건 또한 1번 게이트. 이렇게 한번 승부 컨디션이 살아난 마필을 굳이 아껴서 똥 만들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편성도 약하고 1번 이렇게 이 경주 뭐 깨질 뻔했던 경주였다고 들었는데 1번을 놓고 승부라도 했고요. 꾸준히 뛰어주는 3번 골드플랑이 가장 우선순위 공략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찝찝한 맛도 있는데 꾸준하게 뛰어주는 모습이 있고 부담량 4.5kg가 올라갔는데 어차피 뭐 넘어야 될 산이니까 잡힌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 가져야 될 것 같고 3번과 케이프 매직과 뭐 데이커 퍼밀즈는 뭐 아예 무시를 못하는 마필들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1번 4번 단통 맞고 좀 공략을 하겠고요. 1번 놓고 3번과 5번 이 두 마리 앞필만 살짝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1번은 그냥 쉽게 올 것 같아요. 쉽게. 서경마 8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 대출됐고요. 일단은 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마필들이 있죠. 1400m라는 경주거리인데 이번 뭐 유로파와 6번 끝판 에어로입니다. 뭐 브리더스컵 출전, 뭐 2세 6성마 특별경주 출전, 뭐 대상 경주를 2세 때부터 섭렵을 했던 마필이고요. 굉장히 뭐 기대주로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마필인데 실상 성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8전 동안에 3번의 우승밖에 없는데 매번 인기 1위죠. 이 마필이 띵 가락고가 있고 또 19조라는 영문 마방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매 경주 좀 아쉬워요. 올라오다 많은 걸음이 있어서. 자, 이번 경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에 뛰어왔던 강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2세마 때부터 2세마의 강자들과 뛰어왔고 3세마에 올라와서 자기하고도 거의 대등한 주폭을 보일 정도의 강자들과도 경쟁력 있는 걸음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용량이 4kg 올라가긴 했지만 뭐 이미 55kg 안 달아봤습니까? 달아봤던 정량이고 또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유로파가 내가 쌍은 모르겠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이번만큼은 실망을 안 시켜줄 소지가 상당히 크고 자 문제는 6번 끝판에어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3연승을 달리는 걸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7마 신차 그래서 뭐 4등급 경주였었는데 워낙에 능력들이 딸리는 마필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능력보다는 상대방들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마필이 보여준 행보는 분명히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지 아니에요. 자질이라고 발음했어요. 분명히. 자질을 가지고 있다. 발음이 이렇게 안 좋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마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이상할 정도로 경주를 뛰고 나면 계속 식이성 식욕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뛰고 나면은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마방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뭐 마방 관계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진료 기록에 보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식이성 식욕부진을 위해서. 뛰고 나면은 너무 체력을 많이 소진하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원체 좋았죠. 뭐 선행이면 선행, 취입이면 취입. 자 문제는 이 마필이 1400m를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느냐. 눈에 빤히 보이는 2번, 6번 막권이 배당권의 대끼리 막권을 형성할 건데 이렇게 끝이 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끝판에어로가 뭔가 좀 찝찝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능력상으로는 한 방이 왔는데 끝판에어로가 계속 경주를 뛰고 나면은 식이성 식욕 부진이 있는 부분과 또 경주 거리를 1400으로 늘렸다는 부분이 약간은 찝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뭐 유로파를 놓고 태워야되는데 3번 미스터 스펜딩은 데뷔했을 당시에 발주가 안 좋아서 매번 고전을 했던 마필이죠. 덜컹하고 나오고 뭐 지랄되면 최근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발주도 좋아졌고 선입권 정리도 되고 마이너스 2.5kg의 감량 지난번에도 반반인 차이로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저는 이 마필은 향후에도 뭐랄까요.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번 월드킥 모래 한 마디 뛰는데 안쪽에 쳐 갇히니까 뭐 뛰겠습니까, 이거? 선행 가면 또 모를까? 슈퍼블레이드가 이상하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못 뛰었을까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은. 이상할 정도로 안 뛰었죠. 이호식 기수가 기성했는데 하토시 기수가 진동질에서 이번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슈퍼블레이드 버리진 않겠고요. 팬텀블레이드는 발작벽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이고 외곽엔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어차피 2번 6번이 뭐 점배당이나 2배 팔리는 경주인데 뭔가 모르게 2번 6번이 불안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번 놓고 3번 5번 6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2번 6번은 들어도 한 마리를 놓고 2번을 놓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놓고 3번, 5번, 6번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만 구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눈에 딱 보이는 마피 5만 뿌듯이 부담량 56kg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8전 동안에 5번의 입상과 1번의 우승. 뭐 올들리 마방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속상하죠. 가급적이면 마피 경주만 하는 게 우승하는 게 좋습니다. 상금의 차이가 따블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결정력 부분이나 아니면 강자를 만나서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걸음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줬죠. 나는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걸음을 항상 보여줘 왔기 때문에 부산량 56kg로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경주거리 1800m까지 소화를 했던 마필이고 또 안쪽 게이트 이점에서 선유권을 가담하는 마필이라서 저는 이래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선유권 전개라는 점에서 푸도선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블루시에라가 지난번에 좀 기습적으로 입상권에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나 살아났어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별거 없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행을 가서 좀 퍽퍽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이 분명히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의 싸움이죠. 56kg라는 중량을 가지고 선행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을 보여지고요. 3번 파인드림은 지난번에 약간 좀 어부지리격이라고 보여지고 이건 지우개였습니다. 3번 더비에이스는 지난번에 전력을 좀 아꼈죠. 선유권 전개도 안 하고 얼레벌레. 근데 이 마필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뛰다가 이제 사라진 마필인데 편성을 잘 만났으니까 또 월말이고 하니까는 돈 땡겨 오려고 악착까지 탈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5면은 6번과 5면은 발주가 안 되고 7번 카이어트 랩터는 조만간에 제가 한번 이거 노려보고 싶은데 이게 호흡기 쪽에 이제 후두개 포착이 있다 보니까 못 뛰는 마필인데 결코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니죠. 한번 망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비 오는 날 선행 한번 나가면 그냥 꽂힐 겁니다. 비 오는 날 선행을 한번 이 7번 카이어트 캡터는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비 오는 날 선행하면 그냥 꽂히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터프 컨트리도 뭐 안 될 건 없고요. 7번 화려한 함성은 느리죠. 느리고 늦추입이고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은 있기 때문에 과연 최은경이라는 기수가 얼마만큼 밀어줄 수 있느냐 그게 회의적인 거죠. 밀어주는 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10번 굿캐스팅 솔직히 이젠 여력이 많이 없어요. 사실 여력은 많이 없는데 워낙에 굿캐스팅이 잘 따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힘을 몰아서 한 번에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지우고 싶긴 한데 너무 여력이 없으니까 최근 경주에. 근데 아예 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푸드들 놓고 하는데 뭐 1번, 4번, 10번, 12번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5번 놓고 1번, 4번, 10번, 12번. 11번 화려한 함성은 팔리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은경이 등짝으로는 이거 못 밀어줘. 이렇게 밀어서는 올라올 소지가 없죠. 그냥 올라오다가 그냥 사부작 하다가 뭔가 날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한 4차 5차 되는 거예요. 5번 놓고 하십시오. 블루시에다가 아예 빨리 끌어갖고 56km 정도 날고 한 바퀴 돌아버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을지. 5번 놓고 1번, 4번, 10번, 12번. 네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한정원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200m.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고만고만하죠. 여러분들이 껌딱지처럼 우습게 하는 마필도 결코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레이스가요, 굉장히 빨라요. 사령마들이 잔뜩 몰려있고, 경주거리가 1200이다 보니까 저마다 한번 욕심을 내죠.
어차피 단거리에 나도 할만해. 야, 우리도 상금 벌어야지. 이러고 악착같이 선행 싸움을 펼친다면은 그것을 잘만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 있다면 충분히 승부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개를 역으로 이용할 마필도 중요하지만 전개를 제대로 이용할 마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실렸다가 고전한 마필, 그리고 인기가 실리지 않았지만 선전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들이 모아져 있어서 책자만 보고서는 마법 골로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한대건 능력만을 알고 있습니다. 천인행가타의 강자를 알고 있고요. 천인행가타에서는 무조건 온다는 마필 강축이 있습니다. 자, 강축에 붙여서 한 방 맞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 경주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자신있게 마지막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경주, 6경주 상황 나서 호주머니 따뜻하고 배 따뜻하면 무리는 안 하겠지. 하지만 10경주 역시 배팅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이번에 돈 따갖고 토요일, 일요일 경마하면 되잖아. 그죠?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 마무리 짓겠고요. 그냥 제가 한번 합쳐봐잖아. 승부처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3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3, 5, 6, 10 4개의 승부처. 제중만은 4경주, 6경주. 특히나 몇 경주? 6경주. 더버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것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